제목 틈과 마디.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선영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커다란 나무가 있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곤 했다. 그 나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나무였다. 오래된 나무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마디들이 촘촘하게 얽혀 있었다. 그 나무는 마치 세월을 품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사람들에게 묵묵한 위로를 주었다. 어느 날 선영은 책방에서 한 권의 시집을 사게 되었다. 책의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그녀는 그 시집이 자신에게 특별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시집의 첫 시는 성기환의 틈과 마디였다. 틈과 마디를 다오 빛이 옮기지게 해다오. 봄볕 아지랑이처럼 춤추는 그림자를 다오. 그 시를 읽은 순간 선영은 마치 자신을 위한 말처럼 느껴졌다. 긴 세월 동안 반복된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감정, 떠나간 시간들, 그리고 어딘가에 숨어있던 아련한 기억들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녀는 잠시 시집을 덮고 공원으로 나가 그 오래된 나무를 바라보았다. 나무의 마디들은 1년의 시간을 담고 있는 듯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선영은 그 나무를 보고 느꼈다. 나도 지금까지 내 삶의 마디들을 놓친 적이 많았구나. 늘 바쁘게 살아오느라 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녀는 틈을 놓치고 그 틈에서 자라는 작은 비밀들, 내면의 감정들을 외면하고 있었다. 그 시집에 나오는 소년의 이야기처럼 어렸을 때는 신나게 뛰어놀며 모든 것이 가벼웠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물건을 사고 돈이 필요하고 삶의 짐을 지고 나아가야 하는 어른이 되었다. 시집 속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왔다. 그날 오후 선영은 공원의 나무 아래에 앉아 시집을 다시 펼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내가 잃어버린 틈을 다시 찾고 싶다. 그 틈 속에서 자라나는 마디들을 돌보며 나도 다시 자라나고 싶다. 그녀는 나무의 뿌리처럼 깊은 곳에서부터 차근차근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몇 달 후 선영은 다시 시집을 펼쳤다. 이번엔 삽화가 아닌 자신이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달력 속 그림에 자신만의 색을 칠하며 한 장 한 장 새로운 페이지를 채웠다. 그 그림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틈을 다시 찾았다. 그리고 이제 그 틈에서 자라나는 마디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었다. 선영은 알았다. 그 마디들은 단순히 나무나 사람의 몸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이었다. 작은 틈에서 자라나는 소중한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나무는 여전히 공원에 있었다. 선영은 매일 그 나무를 보며 삶의 마디들을 하나씩 돌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던 틈은 이제 더 이상 빈자리가 아니라 소중한 꽃을 피우는 공간이 되었다. 삶은 때로 바쁘고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틈과 비밀들이 존재하며 그것들을 마주하고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틈은 바로 우리의 내면의 감정, 기억, 그리고 성장의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야기에서 선영은 틈과 마디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잃어버렸던 감정이나 경험들을 다시 소중히 여깁니다. 그 틈 속에서 자라는 마디들은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내적인 변화를 상징합니다. 결국 우리가 놓친 틈을 다시 찾아내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작은 성장과 변화를 돌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삶의 발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목, 알고 있는 것, 그러나 이해하지 못한 것. 하늘이 저물어가고 밤이 깊어지자 민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두운 거리, 그 속을 떠도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들도 어떤 고민을 품고 있을까? 민지는 그들의 삶에 대해 생각하며 자신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있었다. 나는 안다.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느끼는 이 말은 겉보기에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자랑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지식들이 그를 더 깊은 괴로움 속으로 이끌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알지만 그것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돕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알고 있다는 것은 때로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깊게 인식하는 것일 수 있었다. 민지는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길을 돌아보며 사람이 태만하지 않고 풀어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품었다. 그동안 그는 세상의 규칙과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고 했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며 사회에서 인정받고자 했다. 그것이 그가 여태껏 추구했던 성공이었다. 그러나 오늘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게 다인 걸까? 민지는 자신에게 물었다. 그가 추구했던 것들이, 그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을 더 고독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명문대, 대기업, 부귀영화, 권력, 그것들이 무엇이었을까? 정말 그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그는 어느새 그것들이 단지 외적인 장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그것들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가 나 자신을 찾는 방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세운 규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만들어진 규칙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려 했던 그 길은 사실상 그 길이 아니라 자신을 모르고 맹목적으로 따라갔던 길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내가 나를 찾을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민지를 깊은 사색으로 이끌었다. 그는 자신을 정의하려 애썼고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가 느끼는 중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을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사람들은 그가 세운 기준에 맞춰 그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아닌 그들이 만든 나를 살아왔다. 밤이 깊어갈수록 민지는 그 답을 찾고자 했다.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세상의 기준과 명예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알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나를 찾는 길,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시선에 의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가 추구할 것, 그가 나아갈 길은 오직 자신만의 기준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제 민지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성공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려고 했다. 그동안 너무 멀리 가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 같아. 이제 나만의 길을 찾을 거야. 나의 중심을 찾을 거야. 민지는 그런 다짐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고 외부의 기대와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제목, 그대를 사랑한 이유. 어느 날 지유는 작은 꽃가게 앞에 멈춰 섰다. 가게의 유리창 너머로 빛나는 꽃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꽃들은 모두 각기 다른 색과 모양을 자랑하며 마치 자신을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보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하지만 지유는 오늘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없었다. 꽃은 곧 시들기 때문이었다. 그때 가게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지윤아, 무슨 꽃을 고를 거야?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창가에 서 있는 남자 준호였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항상 웃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다. 지윤은 그가 이렇게 물을 때마다 늘 마음이 불안해지곤 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꽃을 고르는 일은 늘 그만큼 의미 깊고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꽃을 고르는 일은 단순히 꽃을 사는 일이 아니었다. 그 꽃은 그들의 사랑을 대변할 것이다. 어떤 꽃을 고를지 모르겠어. 지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꽃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그가 고른 꽃은 지윤이 예상치 못한 바로 그 꽃이었다. 흰 장미였다. 그 꽃은 단순히 아름다워서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았지만 준호는 그 꽃을 고른 이유를 알고 있었다. 이 꽃은 오래가지 않을 거야. 준호는 지윤에게 말하며 꽃을 그녀에게 건넸다. 하지만 이 꽃처럼 우리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겠지.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꽃이 시들어가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 숨 쉴 거야. 그대와 나만의 방식으로. 지유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 꽃은 잠시 후 시들겠지만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시간의 흐름을 넘어선 진심이었다. 그대만을 사랑해. 그 말이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대 없이 약속할게. 너의 눈물이 마를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킬 거라고.
준호의 목소리가 또다시 지윤의 귀에 울렸다. 그의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확신이었다. 지윤은 꽃을 조심스럽게 손에 쥐고 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꽃이 시들지 않도록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함께 있었고 그 사랑은 절대로 시들지 않을 거라고 느꼈다. 몇 년 후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다시 그 꽃가게를 지나쳤다. 꽃들은 여전히 활짝 피어 있었고 그들의 사랑은 그 당시처럼 빛을 발하고 있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때 그가 전해준 말은 변하지 않았다. 이 넓은 세상 위에 그 길고 긴 시간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그대만을 사랑해. 지윤은 준호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확고했다. 그대를 만난 걸 감사해. 그들의 사랑은 시들지 않았다. 꽃은 언젠가 다 지겠지만 그들이 나누었던 그 마음의 약속은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 그 사랑이 바로 시들지 않는 꽃이었으니까. 꽃은 자연적으로 시들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와는 다르게 지속되고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은 일시적이지 않으며 시간이 흐르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사랑을 지키고 서로를 위해 약속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